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67살의 박정순 씨는 마당 가득 쌓아둔 배추 앞에 앉아 있었다. 겉잎을 떼어내고 묵직한 줄기를 잘라내는 손놀림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능숙했지만 허리는 자꾸만 굽어지고 숨은 가빠왔다. 그래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다. 아들 김현우 씨가 김치를 유난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김현우 씨는 이제 40을 훌쩍 넘은 나이였다.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맞벌이하는 아내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부엌으로 달려와 엄마, 김치찌개 해줘 하고 외치곤 했다. 묵은지를 꺼내 뚝딱 끓여주면 밥을 3그릇이나 비우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 웃음 하나 보려고 힘들어도 김장을 거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김현우 씨가 좋아하는 김치가 식탁에 오르려면 먼저 며느리 이수진 씨가 김치를 챙겨가야 했다. 38살의 이수진 씨는 늘 바쁘고 지쳐 보였다. 원래 무심한 성격인 건지 아니면 생활이 고단해서 그런 건지 박정순 씨는 알 수 없었다. 좋은 며느리임에는 분명했지만 마주할 때마다 대화는 늘 짧고 차가웠다. 김치를 건네며 애는 잘 크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하고 묻다 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짧았다. 네, 잘 크고 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금세 그럼 전 이만 갈게요.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박정순 씨의 가슴은 씁쓸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 말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내가 괜히 부담을 주는 걸까? 아니면 나를 귀찮아하는 걸까? 배추를 절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붓두막 위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김현우 씨와 이수진 씨, 그리고 어린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이수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정작 마주하면 늘 무표정에 가까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가? 마음은 늘 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맸다. 오늘도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괜히 잔소리하지 말자. 그냥 김치만 건네자.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보면 걱정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일은 힘들지 않니? 애는 잘 지내지? 건강은 챙기고 다니니? 진심은 걱정이었지만 며느리 귀에는 잔소리로만 들렸을 것이다. 김치 양념을 버무리던 손이 잠시 멈췄다. 붉게 물든 손끝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다. 그냥 김치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말로 꺼내려 하면 목이 막히고 이수진 씨 앞에서는 늘 어색해져 버렸다. 박정순 씨는 작은 종이와 펜을 꺼냈다. 뭐라고 적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글자를 새겨 넣었다. 수진아, 늘 고생 많지? 내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너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박정순 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오래 접어둔 마음을 꺼내는 것 같아 손끝이 떨렸다. 글씨를 다 적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김치통 한쪽에 쪽지를 넣었다. 그제야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다. 해가 저물 무렵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렸다. 김치 가져가도 되냐는 짧은 전화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이름이 떴다.
이수진, 박정순 씨는 수화기를 들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혀야 했다. 오늘은 그냥 김치만 건네는 걸까? 아니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도시의 저녁은 늘 분주했다. 이수진 씨는 퇴근길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아이 숙제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시댁에 들러 김치까지 받아와야 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건 알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내기에는 삶이 너무 버거웠다. 핸들을 잡은 채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늦었네. 어머니 또 기다리시겠지. 휴대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오늘 김치 좀 가져갈게요. 전화를 받는 박정순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대화가 더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 끊었다. 늘 그래왔다. 길게 이어지면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이 잔소리처럼 들려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반짝이는 사이 차 안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챙기는 생활. 남편 김현우 씨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기 일수라 짐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었다. 가끔 박정순 씨가 애 맡겨라, 내가 봐줄게 하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고맙다기보다는 부담이 먼저 밀려왔다.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차마 부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거리를 두었던 건지도 모른다. 시댁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박정순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체구에 구부정한 허리, 장갑 낀 손으로 김치통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순간 마음이 저릿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히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자. 그냥 감사 인사만 하고 서둘러 가자. 차에서 내리자 박정순 씨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왔구나 수진아, 길 막히진 않았니? 이수진 씨는 짧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김치만 가져갈게요. 평소처럼 대화는 간단했다. 박정순 씨는 뭔가 더 말을 이어가고 싶어 했지만 이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받아 들었다. 무거운 통이었지만 이미 익숙한 무게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정순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애는 잘 크지? 요즘은 뭐 좋아하니? 이수진 씨는 짧게 답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더 묻는 말이 이어지기 전에 얼른 김치통을 차에 실었다. 박정순 씨의 눈빛이 잠시 허공에 머무는 걸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가득 김치 냄새가 퍼졌다.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 향이 섞여 진하게 풍겼다. 어릴 적 친정에서 김장을 하면 부엌 가득 차던 그 향과 닮아 있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제 그런 감상에 젖을 나이가 아니야. 현실이 더 중요하지.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 김치를 옮겨 담으려는데 통 한쪽에서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낯선 풍경에 손이 순간 멈췄다.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진아, 늘 고생 많지. 내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항상 네 곁에 있는 어머니가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다. 늘 잔소리 같다고만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이 밀려왔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써넣으신 걸까? 손끝에서 종이가 덜덜 떨렸다. 이수진 씨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다. 엄마, 배고파. 서둘러 종이를 덮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도 김치통에서 꺼낸 그 쪽지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이수진 씨는 여느 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다. 눈앞에 쌓인 일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머리는 무겁게 짓눌렸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입맛이 없어 간단히 빵으로 때우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며칠 전 김치통에서 발견한 그 쪽지가 자꾸 떠올랐다. 수진아, 늘 고생 많지. 내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항상 네 곁에 있는 어머니가. 그 짧은 글귀가 왜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 걸까? 잔소리 같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박정순 씨의 말들이 사실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스며들었다. 정말 저 글이 진심일까?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넣으신 건 아닐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사 복도 창가에서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 속 사진첩에는 몇 달 전 찍은 가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남편 김현우 씨와 아이,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자신. 웃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다. 순간 사진 속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졌다. 저녁 무렵 퇴근한 뒤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김치통에서 꺼낸 김치를 접시에 덜어내자 붉은 빛깔이 유난히 선명했다. 젓가락 끝에 김치를 집어 아이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다. 할머니가 담가주신 거야. 맛있게 먹어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조금 베어 물었다. 그리고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김치 한 젓가락에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미소는 어릴 적 김현우 씨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던 모습과 겹쳐졌다. 밤이 깊어가자 이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다. 왜 그동안 박정순 씨의 말을 다 잔소리로만 들었던 걸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김현우 씨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지친 아내의 고민을 들을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는 모습에 이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가 김치통에 쪽지를 넣어주셨어. 김현우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쪽지? 무슨 쪽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대로 전했다. 수진아, 늘 고생 많지. 내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항상 네 곁에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 순간 남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 그거 진심일 거야 하지만 이수진 씨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실 거야.
혼자 지내시면서 표현할 방법을 찾다 보니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신 거지.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수진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김치통 속의 쪽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짧은 문장이지만 오래도록 잔상이 남았다. 그날 밤 이수진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밤이 깊었지만 박정순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 이수진 씨가 김치를 받아가던 그날 이후 마음 한켠이 계속 쓰라렸다. 김치통에 넣은 쪽지를 과연 읽어봤을까? 혹시 부담으로 느끼진 않았을까?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가슴이 편치 않았다.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자신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때였다. 당시만 해도 집안 어른들이 많아 아침마다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무뚝뚝해 칭찬 한마디 없이 늘 일만 시키곤 했다. 김장을 할 때도 배추를 더 소금에 절여라, 물을 얇게 썰어라 하고 잔소리만 이어졌다. 30도 안 된 나이에 서러움이 쌓여 몰래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던 날이 많았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며느리 이수진 씨가 겹쳐 보였다. 혹시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걱정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며느리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박정순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옛날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는 건가?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면 늘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래서 쪽지를 쓴 것이었다. 글자로 남기면 덜 어색하지 않을까? 조금은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박정순 씨는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다. 김치냉장고를 열어 차곡차곡 정리된 통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김현우 씨가 8살 무렵이던 어느 겨울 학교에서 돌아와 추위에 떨며 엄마, 김치찌개 해줘 하던 모습, 묵은지로 끓여준 뜨끈한 찌개를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잊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을 며느리가 이어가야 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을까? 육아와 회사 일을 동시에 해내느라 얼마나 지칠까? 걱정이 더 앞섰다. 점심 무렵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박정순 씨는 망설였다. 괜히 부담만 될까 싶어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너도 나처럼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다시금 깨달았다. 가족이란 말로만 가까운 게 아니구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진짜 가까워지는 거구나. 자신이 젊었을 때 그토록 원했던 말.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 말들을 이제는 며느리에게 해줘야 했다. 박정순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쪽지 모양의 메모지를 다시 꺼냈다. 언제든 필요하면 또 글로라도 마음을 전하리라.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이 글씨에라도 담긴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며칠이 지나도 이수진 씨의 마음은 흔들렸다. 김치통 속에서 발견한 그 쪽지는 단순한 메모 한 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글귀가 떠올라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할 때 이수진 씨는 혼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책상에 앉았다. 김밥이나 국밥을 먹을 여유조차 없을 만큼 일이 쌓여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더 무거웠다. 손에 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면서도 생각은 며칠 전으로 되돌아갔다. 수진아, 늘 고생 많지. 네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힘들어도 건강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너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보였던 태도가 떠올라 얼굴이 달아올랐다. 시댁에 가면 늘 바쁘다는 핑계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짧은 대답만 하고 돌아섰던 기억. 혹시 그때마다 박정순 씨는 속으로 상처받고 계셨던 건 아닐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일지도 몰라. 내가 괜히 마음 약해져서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또다시 쪽지 문장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친정집에 들른 이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시어머니가 김치통에 쪽지를 넣어주셨어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쪽지를? 무슨 내용인데? 이수진 씨는 메모를 떠올리며 그대로 읊조렸다. 고생 많다. 내 덕분에 현우가 잘 산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진심일 거다. 내 시어머니가 성격이 무뚝뚝하셔도 속마음은 다르실 거야. 옛날 분들이라 말로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 말의 순간 울컥했지만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비교될수록 박정순 씨의 차가운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붙여둔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남겨진 삐뚤빼뚤한 글씨. 손으로 쓰다 멈칫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글자를 보자 괜히 마음이 저릿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잠깐 감정에 치우쳐 적은 걸까?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오히려 쪽지의 문장이 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이수진 씨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뒤척였다. 다음 날 박정순 씨는 아침부터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비어있는 김치통이 눈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가져간 걸 확인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쪽지를 봤을까? 혹시 부담스럽게 느꼈을까? 괜히 며느리가 불편해진 건 아닐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도 며느리였던 때였다. 30도 안 된 나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김장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배추를 더 절여라, 물을 얇게 썰어라 하며 끝도 없는 지적을 했다. 그 말들이 다 잔소리로 들려 몰래 부엌 구석에서 울던 날이 많았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이수진 씨가 겹쳐졌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말투와 태도를 나도 모르게 반복한 건 아닐까. 사실 며느리도 나처럼 서럽고 외로운 마음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 손이 떨렸다.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잘못했지. 걱정이 앞서다 보니 괜히 잔소리만 늘어놓았어.
눈앞에 있는 반찬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다짐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꼭 따뜻하게 말하자. 며칠 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이수진 씨는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요즘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해요. 집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일에 치여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몰려왔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자 눈물이 터졌다. 그 순간 눈앞에 냉장고에 붙여둔 쪽지가 들어왔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항상 내 곁에 있는 어머니가 문장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잠시 후 남편 김현우 씨가 퇴근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자 이수진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니 마음을 당신은 알아? 김현우 씨는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어머니는 늘 걱정만 하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이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의 말을 꺼냈다. 나는 늘 잔소리로만 들렸어. 그런데 쪽지를 읽고 나니까 조금은 다르게 느껴져. 그런데 또 믿기가 어려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김현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실 거야. 당신에게 더 다가가고 싶으셔도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말에 이수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조금은 믿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베개 옆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던 종이. 이제는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익을 만큼 익숙해졌다. 내 덕분에 우리 현우가 잘 산다. 그 문장이 자꾸만 가슴을 울렸다. 부엌으로 나와 아이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마음은 쪽지에 머물러 있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덜며 젓가락 끝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릴 적 친정집 부엌이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던 모습. 밥상 앞에서 우리 수진이 학교 가면 힘들지 않게 밥 든든히 먹어라 하시던 다정한 목소리. 그 따뜻함과 비교될수록 시어머니의 말투는 날카롭게만 기억됐는데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는 동안 아이는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 이거 할머니 김치지. 진짜 맛있다. 그 말에 이수진 씨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정순 씨가 수고롭게 담근 김치가 이렇게 아이의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결혼 초 한 장면이 떠올랐다. 처사이를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 기운이 없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들고 오신 미역국 냄새. 그때도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라며 밀어냈던 기억. 사실은 마음속 깊이 위로가 되었는데도 괜히 거리감을 두고 싶었던 자신. 그 장면이 떠오르자 얼굴이 붉어졌다. 퇴근길 차 안 라디오에서는 가을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번갈아 울렸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 감사 인사 한마디만 해도 돼. 또 다른 소리는 속삭였다. 괜히 하면 어색해질 거야. 또 잔소리로 이어지면 어떡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집안이 맞이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 한쪽 스탠드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통화 기록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누를까 말까.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아이의 방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잠결에 부른 아이의 목소리였다. 방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가 중얼거렸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호 같았다. 이수진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손끝이 조금 덜 떨렸다. 아직 발신 버튼을 누르진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내일은 꼭 전화를 걸어야겠다.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용기 내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직 다가가진 못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김치통 속 쪽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마치 작은 등불처럼 그녀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이수진 씨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며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꼭 해야 한다. 어젯밤 아이의 한마디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 그 말이 계속 등을 떠밀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곧 핸들을 잡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끝은 이미 휴대폰을 향했지만 발신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오갔다. 혹시 내가 전화를 걸면 시어머니가 놀라진 않을까?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어색해 하시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실까? 망설임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수진아 왜? 순간 목소리가 떨려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입술을 열었다. 어머니, 김치 잘 먹었어요. 그리고 쪽지도 봤어요. 말을 마치자 목구멍이 메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어진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다. 그래, 봤구나.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수진 씨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했어요. 항상 무뚝뚝하게만 해서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늘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사실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말이 자꾸 그렇게 나왔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이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 사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일도 많고 아이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말씀을 잔소리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쪽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제 편이셨구나.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박정순 씨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길게 대화를 나눴다. 단순히 고맙다 미안하다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이수진 씨는 결혼 초 겪었던 어려움, 육아의 고단함,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까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박정순 씨는 묵묵히 듣다가
중간중간 짧게 대답하며 눈물을 훔쳤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수진 씨의 가슴은 벅찼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진 듯했다.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왜 이렇게 늦게야 전화를 걸었을까?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어쩌면 훨씬 오래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이수진 씨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더 숨지 않겠다. 어머니와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 다짐 속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며칠 전 통화 이후 이수진 씨는 마음 한켠이 가볍고 설레었다.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이번 만남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아이 손을 잡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부엌에서는 박정순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살짝 흰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양념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며느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왔구나, 수진아. 애도 같이 왔네. 어서 들어와. 이수진 씨는 순간 울컥했지만 이번엔 마음을 누르지 않았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주방으로 다가가 앞치마를 두르고 상 차리기를 거들었다. 그 모습에 박정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서서 밥상을 준비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김현우 씨도 도착했다. 와, 무슨 날이야. 집안에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네.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눈빛에는 흐뭇함이 가득했다. 세 사람과 아이까지 한자리에 모이자 거실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겉절이, 잡채, 나물 무침까지 정갈하게 놓였다. 따뜻한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박정순 씨는 수줍은 듯 말했다. 많이 차리진 못했다.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조금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밥상은 어느 잔치상보다 풍성해 보였다. 김현우 씨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다.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아이도 젓가락을 들며 외쳤다. 나도 할머니 김치 좋아.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따라 웃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기운이 번져갔다. 밥을 먹으며 이수진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잔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걱정이었더라고요. 쪽지를 읽고서야 알았어요. 박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가가 젖어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잘못했다. 늘 표현을 서툴게 해서 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사실은 늘 고맙고 미안했어. 그 순간 긴 세월 쌓였던 오해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우리 다음에도 다 같이 먹자.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이수진 씨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맙다는 한마디, 힘들지 않냐는 따뜻한 눈빛, 혹은 짧은 쪽지 한 장. 그 작은 표현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멀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박정순 씨 역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속으로만 품지 말자. 말로든 글로든 혹은 따뜻한 밥상으로든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래야 가족이 서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반찬과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작은 쪽지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은 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웃음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다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